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제가 이 부의 진리 이영주 저자님을 모시고 오늘 인터뷰를 진행하려고 하는데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 개인적으로 책 쓰시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래도 좋은 책을 쓰시느라고. 그러니까요, 이게 책 쓰는 게 고역이고요. 뭐 집에서는 주말마다 써야 되니까. 그래서 하여튼 지금 5권째 쓰고 있는데 오. 쓸 때마다 이게 거의 고역입니다. 한 번에 쓴다기보다 이렇게 그때 지금 하실 때마다 원고 하나 이렇게 써놓으시면 나중에 이렇게 모으면 되니까. 그래서 저희가 기록을 하라고 맨날 얘기하잖아요. 네. 투자하시는 분들도 네. 이렇게 그 전에 많은 기록을 해두면서 그걸 쌓아놔야지만이 또 다음 투자할 때 더 유용하게 쓰이기도 하고. 그렇죠. 네. 과거의 실패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기록이 중요하잖아요. 근데 맞습니다. 이제 대부분 그런 거 안 하시니까 네. 했던 걸 또 반복하는. 사람들은 참 그런 것 같아요. 내가 굉장히 똑똑하다고 생각하는데 네. 그렇지 않는 것 같아요, 보면은. 뭐 경매 전문가시지만 주식은 사실 더더욱 그렇거든요. 주식은 이게 내일 장을 예측한다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럼요. 사람들이 자꾸 이렇게 신에게 도전하려고 그래. 내일 장을 예측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더 많은 시행착오를 겪게 되는 거예요. 조사님께서는 그러면은 그런 예측 안 하십니까? 저는 그걸 하지 말자라는 게 이제 이 책의 기본 주제예요. 그럼 조사님 같은 경우에도 이제 한번 매입을 하시면은 오랫동안 가져가시는 네, 그런 투자 장기 하시는 보유. 거죠. 그래서 삼성전자를 사야 되는 이유. 네. 그래서 이게 처음에 팩트가 된 거잖아요. 그죠? 네, 그렇죠. 네. 저도 그 생각 했었거든요. 삼성전자 한번 사볼까? 이런 생각. 하셨어야지, 1년 전에. 그러니까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모르다 보니까 요즘에 제가 투자를 하면서 많이들 이야기를 드리는 것은 부동산만 너무 공부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주식만 너무 공부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재테크라는 것은 말 그대로 재테크 정말 모든 걸 다 방면으로 볼 줄 알아야 되는데 네. 너무 한쪽에 치우치다 보니까는 이 다른 곳에 더 좋은 장이 있다는 모르더라고요. 네. 제가 요즘에는 많은 분들에게 부동산도 공부를 하시고 주식도 하셔라. 어쨌든 간 우리는 돈을 불리는 작업을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네. 왜 계속 한 곳에 모여 있냐라고는 전 얘기를 하거든요. 네네. 혹시 그 얘기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동산은요, 공부를 한 만큼의 효과가 있어요. 그렇죠. 근데 주식은 부동산에 비해서 공부를 한 만큼의 효과가 그렇게 바로 나타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해야 될 게 너무 많아요. 해야 될 게 많다? 어떤 걸 해야 네. 됩니까? 일단 투자 용어부터 알아야 돼요. 그렇죠. 용어 알아야 되죠. 뭐 예를 들면 공매도를 금지한다, 풀어준다. 이게 도대체 뭐지? 일단 워낙에 복잡한 게 있고, 뭐 양봉, 음봉, 평균선 이런 게 있어요. 네. 이런 걸 다 공부하다 보니까 되게 헷갈리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또 뭐가 있냐면 여러 가지 뭐 회사에 대한 분석도 해야 돼요. 아파트는 그 동네에 가보면 이 동네에 학군이 좋고 이런 거 대부분 부동산에 물어보면 알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그 기업은 내가 그 기업에 갈 수가 없잖아. 가서 뭘 하는지 물어봐도 알 수 없는. 그것도 회사 내부에 무슨 일이 있는지 알 수 없고. 또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경제 변수들이 있는데 이 변수들이 과연 주가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환율이 떨어지면 주가가 오른다? 주가가 떨어진다? 단적인 사례를 우리가 지금 코로나를 겪고 있는데 네. 경제가 어렵잖아요. 그럼 주가는 떨어져야 돼, 올라야 돼요? 그 떨어져야 되는데 오르잖아요. 그렇죠. 부동산도 떨어져야 되잖아요, 원래. 그렇죠. 근데 오르고 있잖아요. 왜 오르는 겁니까? 저도 모르겠어요. 이게 예측한다는 것 자체가 우리가 쉽지 않아 버린 거죠. 그래서 코로나 작년에 막 이제 터질 때만 해도 주가가 폭락하면서 이제 경제는 어려워지고 다시 회복은 쉽지 않겠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반등하는데 딱 한 달 걸렸거든요. 회복하는 건 전 이해가 돼요. 그건 무리하게 빠졌으니까. 그런데 올라가는 게 이해가 안 되는 거지. 지금 자영업자 어렵다고 난리고 네. 전체 경기는 안 좋은데 이 자본시장 부동산 주식은 올라가고 있다는 거죠. 그 답을 제가 이제 고민한 게 바로 이 책에 쓴 건데, 제가 사실 2019년 10월 달에 방송을 했거든요. 지금부터 1년 반 전이죠. 삼성전자를 사야 하는 이유. 이 책의 기초가 그때 쓴 거예요. 아무도 삼성전자를 얘기하지 않을 때 난 삼성전자를 사야 된다. 왜 사야 되냐? 회사가 좋아서가 아니라 자본주의의 흐름을 보니까 결국은 돈은 이쪽으로 몰릴 수밖에 없다. 지금은 사실상 우리 사회에서 돈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다 5, 60대예요. 우리 사회를 그동안 키워오신 분들이에요. 20, 30대는 돈이 없어요. 그리고 월급도 없고 취직도 안 돼요. 그런데 5, 60대는 다 돈이 있어요. 그분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나 봐야 돼요. 그분들이 전통적으로 예금과 부동산이었어요. 예금과 부동산 하는 사람들은 아주 안정적인 자산 운용을 원하시는 분들이에요. 이분들이 주식하겠어요? 안 하시죠. 안 하죠. 네. 근데 예금 금리 1% 떨어지고 부동산 금리 고점에 왔어요. 그러니까 뭔가를 해야 될 게 없을까 찾아봤더니 그때 눈에 들어온 게 가장 우량한 자산 삼성전자가 눈에 들어온 거고, 그래서 그 자금들이 삼성전자를 매수하기 시작하면서 가격이 상승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게 결국적으로 시장의 힘, 수요 공급의 힘이 아니라 돈의 힘이었다는 거예요. 돈의 힘이다. 네. 결국 이 자본주의가 어떻게 가는가를 보니 실제 가치와 가격이 일치하는 것이 아니라, 가치는 적정 수준이라 하더라도 돈의 힘으로 이 가치 이상으로 가격을 밀어 올릴 수 있다는 거예요. 돈의 힘으로 많이 올린다는 거는 돈이 많이 풀려서 올리는 건가요?
돈이 많이 풀렸기도 하고요. 돈이 집중화되기도 하는 거죠. 이제 보면 사람들이 과거에는 다양한 주식을 사려고 했어요. 근데 최근에 주식 투자하신 분들을 보시면요. 듣도 보도 못하는 1,000원짜리 무슨 이상한 기업 이런 걸 얘기하시는 분은 없어요. 다 그쵸. 뭐 얘기하고 있냐면 삼성전자, 카카오, LG화학 뭐 이런 거 얘기하고 있어요. 그동안에 주식해왔던 패턴과 달라지고 있는 게 뭐냐면 그동안은 주식시장에 1,000개의 종목이 있는데 이상한 종목들을 막 발굴해가지고 막 공부했다면 네. 사람들이 이제 공부하는 주식은 딱 시가총액 상위 10위까지 우리나라에서 앞서 나간다는 10개만 보고 있다는 거예요. 저도 예전에는 주식을 하지 않지만 이제 보잖아요. 이제는 이제 삼성전자라든지 네. 뭐 이제 전기차가 될 거다. 네. 배터리 네. 쪽으로 가야 된다. 네. 그랬을 때 이제 LG화학 쪽으로 하지 않습니까? 아니면 바이오 이런 쪽으로도 많이 이제 얘기하시는 건지 뭐 엄청나게 벌 거다 이런 거 아니더라고요. 요즘에는 네, 맞아요. 천천히 자산을 쌓아가는 형식일 맞아요. 거고 네. 부동산 같은 경우에도 사람들이 공부를 많이 해요 이제는. 네. 그래서 예전에 같이 묻지마 투자를 많이 하지 않아요. 근데 주식도 그런 것 같아요 보니까 사람들이 많은 학습을 하면서 내가 왜 해야 되는지 이걸 정확히 좀 많이 인지하시고 있는 것 같긴 해요 보면은. 그러니까 지금 우량한 회사가 앞으로 더 좋아질 거라는 걸 사람들이 확신하기 시작하는 거고 부동산도 마찬가지. 이상한데 알지도 못하는데 가가지고 그걸 사서 거기 뭐 10배, 100배가 되길 바라는 것보다 지금 오르고 있는데 이미 많이 오른 데이지만 우량한 지역에 들어가서 더 상승을 기대하는 것처럼 이 사회가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자꾸 우량자산 중심으로 돈이 모여드는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는 거죠. 주식을 하시는 분들도 이제는 전부 우량자산 중심으로 오는 것이 배터리 수소차 이런 거 하게 되면 옛날에는 테마주라 그래서 배터리를 하지만 생전 처음 본 기업 근데 저 회사가 배터리 관련돼서 상장한다더라. 그래서 그 회사를 추천하고 막 사고 그랬어요. 근데 지금 배터리 하면 LG화학이잖아요. 그쵸.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미 배터리 산업이 LG화학 하나로 몰려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상한 종목을 사는 것보다 우리는 LG화학 한 종목만 사면 되는 것이고 LG화학이 그런 모든 기업들을 빨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게 부익부 빈익빈이 더 심화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책에 말씀드린 게 그거예요. 제가 이 책을 쓰는 입장에서도 굉장히 슬프다. 그런데 우리가 현실은 인지하고 가자. 자본주의 사회에서 부익부 빈익빈이 가속화되고 있는데 세상은 아름답고 평등한 세상이 될 것이다라고 생각하면 결국 나만 바보 된다. 지금 내용 중에 그런 얘기 있었어요. 돈이 돈을 벌어주는 그런 거죠. 이게 자본소득이라고 하거든요. 네. 전통적으로 자본소득은 사실상 안 좋은 불공정한 소득이에요. 노동의 가치가 빠져있는 소득이잖아요. 주식 사고 강남에 집 한 채 있으면 열심히 일해서 1년 연봉이 샐러리맨이 5천만 원인데 집이 그냥 하루아침에 5억이 올라주면 10년치 연봉을 번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걸 가지고 자본소득을 버는 거는 불공정한 소득이고 그게 나쁜 거야 라고 얘기해 왔어요. 근데 결과적으로 시간이 지나놓고 보니까 그 사람들만 소외되어 가고 있다는 거예요. 예. 이게 좋고 나쁘고를 논하기 전에 이미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그렇게 가고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인정해야 돼. 이 시대는 노동에 의한 소득보다 자본에 의한 소득이 더 많이 가능한 시대가 됐고 그러면 내가 빨리 종잣돈을 모아서 자본소득을 만들어낼 수 있는 준비를 해내지 않으면 결국은 뒤처진다. 근데 이번 장이 정말 좋았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번 장에서 이 파도를 이걸 타지 못했던 분들은 네. 그럼 이분들은 이제 언제 또 기회를 기다려야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근데 작년 1년 동안 삼성전자 투자하신 분들이 뭐라 그랬냐면 지금보다 한 5%만 떨어지면 살게. 한 1,000원, 2,000원만 떨어지면 살게. 라고 얘기하신 분들 아무도 못 샀어요. 지금도 마찬가지 결론이에요. 지금도 삼성전자 주가가 뭐 8만 원대 초반하고 있는데 7만 원대 떨어지면 살게. 뭐 이런 얘기하신 분들 계세요. 근데 중요한 건 그때가 올지 안 올지는 모르겠지만 안 올 수도 있고 정작 와도 못 사게 돼요. 불안하거든. 불안하거든. 8만 5천 원을 받는데 7만 9천 원이 됐어? 네네. 더 떨어질 것 같은 거죠. 그러니까요. 그게 반복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타이밍을 가지고 뭔가를 예측하려고 하는 것보다 네. 삼성전자 이렇게 우량 회사라는 것을 믿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투자하기 시작하면 지금이야 좀 등락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이것이 더 큰 자산이 될 것이다 라고 지금 얘기를 드리는 거고 그 배경에 우리 삼성전자 영상을 쭉 보시면 네. 대부분 다 무슨 뭐 반도체가 앞으로 가격이 오른다 무슨 뭐 협상을 잘 됐다 뭐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네. 저는 사실 그런 뉴스보다 더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냐면 삼성전자의 현금 보유를 보는 거예요. 현금 보유. 예, 그러니까 이 회사가 이제 기술력이나 경영력으로 회사를 키워가는 시대는 이미 지났고 이 큰 회사들이 성장하는 가장 큰 이유가 결국은 자본력으로 성장하는 거다. 돈으로 사업을 하는 거죠. 저도 유튜브를 하면서 느끼는 거지만 돈 있는 유튜버, 돈 없는 유튜버하고 다르잖아요. 사업도 마찬가지. 돈이 있이 사업하는 사람하고 돈이 없이 정말 능력만 가지고 사업하는 사람하고 원래 능력으로 사업하면 능력 좋은 사람이 더 많이 돼야 되지만 이 사회는 돈이 많은 사람들이 이미 시장을 장악해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돈 가지고 사업을 하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유튜브를 네. 하고 있지만 유튜브가 구글 거예요. 네. 구글이 만들었지 않았잖아요. 구글이 그렇죠. 산 거예요. 산 거죠. 그러니까 이 생태계가 돈 없는 사람들이 기술을 개발해 놓으면 돈 있는 사람들이 그걸 사서 키워 먹는 이런 생태계가 되어버리고 있기 때문에 결국 이제 대기업들은 기술 개발보다 이제는 돈을 가지고 시장을 장악해버리기 시작하는. 그래서 그런 걸 봤을 때 삼성전자라는 기업이 좋고 안 좋고를 논하기 이전에 이 자본의 집중화가 더 심화되면 될수록 주가는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다. 진짜 무서운 거네요.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안 좋은 거죠, 원래는. 그렇죠. 엄청 안 좋은 거죠. 안 좋은 거죠. 앞으로 이런 것이 더 완화되지 않는다는 거. 이 자본주의 사회 특성상 점점 더 심해질 거라면 이제 우리가 정신 차려야 된다. 그래서 하려면 제대로 해라. 제대로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부자와 같은 배를 타라. 같은 배를 타라? 부자가 뭘 하고 있나 보는 거예요. 부자들은 강남에 집을 사고 있잖아요. 나도 강남에 집을 사면 돼요. 근데 강남에 집 살 돈이 없잖아. 없죠. 예, 그러니까 못 사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주식은 삼성전자 주가가 뭐 작년에 5만 원, 지금 8만 원이기 때문에 사실 누구나 한 주, 두 주를 살 수가 있잖아요. 살 수 있죠. 그러니까 그것이 좋은지 안 좋은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살 수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꾸준히 매수해 두자. 우리나라 최고 부자가 갖고 있는 주식이잖아요. 아, 그렇네요. 최고 부자 갖고 있는 거네요. 그러니까 그들의 재산이 늘어난다는 것은 나도 그 주식을 한 주라도 갖고 있으면 그들이 늘어나는 만큼은 늘어난다는 거야. 비율적으로. 물론 거기서는 10억을 벌고 나는 1,000만 원 벌 수 있겠지만 어쨌든 남들 10% 벌 때 나도 10%는 벌 수 있잖아. 그래서 부자와 같은 배를 탈 수 있으면 타라는 거고. 이게 이렇게 하셨잖아요. 자녀들 학원에 보내는 대신 그 돈으로 주식을 사라고 하셨잖아요. 네. 근데 그래도 애들이 공부 잘하고 하면은 네. 그래도 학원 보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확률을 보는 거예요. 확률을 본다? 확률. 무슨 얘기냐면 수많은 부모들이 우리 애가 잘 되기 위해서 학원비를 쓰지만 네. 실제 학원비를 쓰는 것만큼의 가성비가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차피 아무 대학이나 나오고 어차피 아무 전공이나 해서 어차피 그것과 관계없는 인생을 살 거면 뭐하러 지금 학원비를 드리냐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시뮬레이션 해봤어요. 지난 10년간 애들한테 학원비 드린 100만 원을 만약에 그거를 학원비를 안 드리고 삼성전자 주식을 사줬더라면 어떻게 되냐? 10년간 100만 원씩 사줬으니까 원금 1억 2천 들어갔어요. 네. 지금 현재 가격 기준으로 환산했을 때 5억 정도 돼요. 그리고 얘는 삼성전자 주식을 갖고 있는 거죠. 한 5천 주를 갖고 있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얘는 얼마를 받냐면 배당이 지금 올해만 해도 한 3천 원 가까이 배당했거든요. 네. 그럼 얘가 5천 주를 갖고 있고 3천 원씩 배당 받으면 얘는 올해 연봉이 1,500이에요. 근데 그거는 그렇게 될 수 있지만 저도 이제 투자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그런 말 저는 장난을 많이 하거든요. 저도. 네. 야, 투자금 대비 수익이 나와야지. 야, 네. 너 지금 내가 한 달에 너한테 지금 쏟아붓을 게 얼만데. 네.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전 장난 얘기를 해요. 네, 네. 하지만 그렇더라도 우리가 살아가면서의 그런 중요한 공부라든지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런데 네. 어렸을 때부터 좋은 교육을 받고 컸을 때 그 아이들이 살아가는 이 방식이라든지 그다음에 교육 이런 거는 무시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또. 그러니까 뭐 극단적인 비교를 좀 해드린 네. 거고 네. 당연히 애들도 교육은 필요하고 저도 사실 우리 학원을 조금씩은 보내죠. 네. 왜냐면 기본적으로 해야 될 건 하는 거니까. 그런데 그렇게 생각해 봤더니 우리가 그동안 너무 가성비 떨어지는 사교육에 집중해오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해 갈 거라는 거죠. 그럼 이제 한번 우리가 정신 차려보자. 뭐 강남 같은 경우는 뭐 한 달에 500만 원, 600만 원 들어가는 게 일도 아니니까 차라리 그러지 말고 500만 원 드릴 거 100만 원, 200만 원만 드리고 나머지 금액은 주식을 사준다. 그리고 또 얘가 또 그걸 공부를 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우리가 살아가야 할 자본주의 사회에서 애들에게 수학, 과학, 국어, 영어를 가르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돈을 가르치는 거거든요. 근데 학교에서 돈에 대해서 하나도 안 배우잖아. 안 배우죠, 안 가르쳐 주죠. 제가 만나는 수많은 고객들 중에서 뭐 의사들, 그다음에 뭐 공대생들, 다 나름 그 분야에서 열심히 하고 있는 친구들이고 돈도 많이 버는 친구들이 있어요. 돈을 몰라. 우리는 왜 돈에 대해 가르치지 않는가?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부모가 아이에게 삼성전자 주식을 한 달에 한 주씩이라 사주면서 얘가 돈이 어떻게 굴러가는지를 한번 배우게 해라. 그것이 이 자본주의를 살아가는데 훨씬 더 도움이 될 거다. 그런 거는 있죠. 그렇죠, 맞아요. 내가 내 노동을 통해서 돈을 버는 방법에 대해서는 네. 많이들이 이제 열심히 하다 보니까 버는 거 알겠어. 하지만은 돈이 돈을 벌게 만드는 자본주의. 그걸 모르고 많이 지낸다는 거죠. 맞아요. 자본소득을 버는 건 좋지 않은 게 맞아. 하지만은 벌써 이미 자본소득을 벌어야지만이 부자가 되는 수밖에 없어. 네. 그러다 보니까 이 많은 분들이 전문직을 선택해서 돈을 버는 것보다 중요한 거는 자본을 가지고 자본시장에서 살아가는 방법을 알아야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책인데 이쯤에서 광고 한번 책도 좀 한번. 예. 네, 그래서 제가 이 책을 쓰면서 네. 가장 많이 염두에 둔 게 뭐냐면 이 책을 부모도 봐야 되지만
자녀에게 선물해라. 이거를 부모와 자녀가 같이 보고 이사회에서 자녀들에게 돈에 대해서 좀 알려줄 수 있는 부분들을 더 같이 공유하는 거를 좀 말씀드리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진정한 투자 수익은 매매 차익이 아니라 배당이라고 하셨잖아요. 네. 이거 왜 그런가요? 배당? 부동산도 사실 매매 차익 중심으로 해왔잖아요, 지금까지. 근데 사실 부동산을 갖고 있으면서 가장 안정적인 사람은 월세를 받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중요하긴 하죠. 그렇죠. 네, 월세를 받으면서 꼬박꼬박 현금의 흐름이 들어오니까. 그런데 주식을 연구해 보니까 주식의 원래 본질은 배당 소득이었다는 거죠. 아, 그래요? 예, 매매 차익이 아니고 회사는 나를 믿고 투자해 준 사람에게 지금 뭐 주가가 10,000원인데 10년 후에 10만 원 될 거니까 10년간 기다리십시오.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하다 보면 1년에 수익이 날 거 아닙니까? 네. 그럼 올해는 제가 회사가 한 10억 수익 났으니까 주주분들에게 배당을 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 해의 수익을 나눠주는 것이 배당이거든요. 이 주식의 본질을 알면 우량한 회사에 내 돈을 투자하고 그리고 거기에 수익에 따른 일정 부분을 배당으로 받으면서 시간이 지나고 나면 자연히 회사 가치가 올라가고 배당을 많이 준다는 것은 회사가 일이 잘 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가치는 성장하게 되겠잖아요. 그러면 몇 년 후에 그 회사의 가치에 대한 성장의 대가를 내가 매매 차익으로 받는. 이게 원래 주식인데 배당 소득은 저리 가라. 나는 그건 뭐 얼마 되지도 않는 거 3%? 야씨 무슨 오늘도 10% 벌 수 있는 벌었는데 3%를 1년에 3% 뭐가 중요하니? 그걸 치부하고 그리고 맨날 단타하면서 얼마 벌었어, 얼마 땄어 이 얘기만 하는 거는 투자 입장에서는 그렇게 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주식 투자의 본질과는 전혀 맞지 않는 거다. 참, 그리고 부동산은 안전하고 주식 투자는 더 안전하다고 하셨거든요. 네. 근데 저희는 솔직히 맨날 반대로 얘기해요. 그 이유는 아까 전에 말씀하셨던 그 이유 때문인가요? 네. 그러니까 이제 부동산도 안전자산이잖아요. 네. 예, 물론 부동산 투자자산이기 때문에 등락은 하는데 네. 계속 우상향 해왔고. 네. 근데 사람들은 주식은 더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좋죠. 그렇죠. 사실 그래서 누가 더 안전하고 위험하다라는 것이 아니라 주식에 대한 생각도 바꿔줘라. 주식도 예를 들면 삼성전자를 샀는데 연간 3%씩 만약에 배당을 해요. 그리고 10년을 있었어요. 그러면 3%씩 10번 배당을 받은 거잖아요. 네. 그러면 30% 배당을 받은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주가가 만약에 10년 후에 삼성전자 주가가 지금보다 30%가 빠졌어요. 그래도 나는 30% 배당을 받았잖아. 그럼 원금은 지킨 거예요. 근데 주가가 그대로야. 그럼 나는 3% 수익을 벌은 거잖아요. 은행이자보다 높은 수익을 낸 거죠. 그렇죠. 주가가 오르면 나는 더 많은 수익과 배당을 챙길 수 있는 게 되는 거죠. 근데 그렇게 장기를 했더니 또 그런 분도 계세요. 장기 투자했더니 회사가 망해버렸어. 예, 그럴 수 있잖아요. 그래서 더더욱 우량 자산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하여튼 오늘 너무나 감사합니다. 예, 그래서 오늘 정말 많은 얘기를 했는데요. 제 생각도 많이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었고, 네. 네, 대표님 생각도 많이 들어서 너무나 좋은 시간이었고요. 네. 하여튼 저희 부의 진리라는 책, 네. 네, 좋은 책 내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요.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저도 어쨌든 인터뷰하다 보니까 원래 주식과 부동산이 굉장히 서로 다른 자산이지만 공통점이 굉장히 많은 것 같고, 네. 그래서 지금 이제부터라도 뭐 부동산 주식을 한번 포트폴리오로 짜서 한번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족장TV 이렇게 또 불러주셔서 감사하고 네. 출연하게 돼서 영광입니다. 오늘 도움이 되셨다면 족장TV 구독과 좋아요 네, 감사합니다. 많이 해주시고요. 네. 연돈 박사 채널도 많이 이용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